요즘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난리도 아니죠. 이거 가지고 상속증여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건가?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을까? 라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상담회사 주식회사 루트세븐을 운영하고 있는 부자사장연구소 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 외곽에 보면은 우리 베이커리 카페 있어요.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쭉 퇴근을 하다 보면 베이커리 카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와, 이런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고? 도로 옆에 진짜 큰 규모의 카페들이 막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주말 빼고는 차가 없거든요. 주말에는 그래도 꽉꽉꽉꽉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 말고는 차도 없는데 이거 유지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베이커리 카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망하려면 어쩌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거 보고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저 베이커리 카페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상속증여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정부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아니,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굉장히 탄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게 2세로 넘어오면서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언제가 있었어요? 그 3세븐이라고 우리 대표님들 쓰시는 손톱깎이 있잖아요.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가 그 2008년도에 창업주가 별세를 하신 다음에 150억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지 못해서 회사가 넘어간 거예요. 외국 회사로. 그리고 유니더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유니더스. 유니더스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였었어요. 그 콘돔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유엔에 콘돔을 공급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군인들한테. 그러면 이 회사도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여기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락앤락도 그랬죠. 락앤락도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중소기업이 그대로 잘 넘어와야 이게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 되는데 이게 상속이라는 게 한번 발생하고 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회사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유예해 주자라고 해서 나온 게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입니다. 그럼 가업상속공제는 어떤데 부모가 10년 동안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 부모가 10년 동안 유지한 걸 2세가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5년 동안만 잘 유지하면 총 15년 동안만 유지하면 세금을 별로 내지 않고 회사를 이전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세대가 아무리 잘해봐야 2세대로 상속세 50%를 내버리면 2세대는 이 상속세는 지금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받고 이 회사가 그냥 다른 데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들은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1세대 죽었다고 회사가 없어지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신 거죠. 대부분.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땅을 이만큼 사. 땅을 이만큼 산 다음에 이거를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처럼 해. 뭐 매출 이런 거 상관없잖아. 이건 세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땅을 엄청나게 큰 걸 산 다음에 거기다가 베이커리 카페라는 제조업을 창업을 하고 이 업종도 중요하거든요. 제조업을 창업을 하고 10년 동안 내가 경영을 하다가 우리 애한테 물려주고 애가 5년만 경영하면 100억짜리 땅이든 200억짜리 땅이든 이게 사업용 자산이니까 세금을 별로 안 내고 우리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많이들 창업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 외곽에다가 한 100억짜리 땅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그 100억짜리 땅을 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건물을 짓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로. 딱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베이커리 카페라는 빵을 만드는 공장을 하면서 소매를 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딱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10년 동안 묵혀. 그러다가 물려주면 얼마가 절세가 되느냐? 100억짜리 땅이라고 했잖아요. 100억을 물려주는데 원래는 세금이 한 40억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100억 물려주는데 한 40억 나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로 줄어드냐면 거의 이론상으로는 상속세가 뭐 0원에서 10%요 정도 사이로 확 떨어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가 팔리느냐 빵이 팔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땅값만 오르면 되지. 땅값만. 부모가 그 100억짜리 땅을 산 다음에 10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러면 땅값은 오르잖아요. 왜? 이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땅값은 자연스럽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땅값을 그대로 애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절세 포인트로 구조를 많이 잡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아니 원래 제도는 이 사람도 좀 고용을 하고 운영도 잘 하면서 좋은 기업을 물려주라고 했지 누가 땅 물려주라고 했어? 야, 땅 물려주는 걸 왜 우리가 절세를 해줘야 돼? 이렇게 열받은 포인트가 여기서 생긴 건데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 했던 분들이나 자문을 했던 분들은 여기서 아이쿠나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거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주식 가치를 빵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한테 주식을 주기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컨설팅을 해서 이 주식 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주식이 싼 값이 됐을 때 그때 증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컨설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이익을 안 내버리면 되니까. 이익 안 내는 거 뭐 대표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려서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다운시키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주식 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에 6억까지는 우리 와이프랑 나랑 돈을 왔다 갔다 해도 증여세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회사 주식으로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6억 원어치를 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일정 부분이 우리 와이프한테 간 거잖아요. 그럼 이 와이프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가 좀만 기다렸다가 한 1년, 2년, 3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 주식을 회사에 팔아버려. 그러면 와이프는 한 6억 정도의 현금이 생겼죠. 현금이 생긴 상태에서 이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사주. 자사주를 또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소각을 시켜서 헐헐 날려버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이제 또 가업상속공제나 아니면 애들한테 증여를 하기 위한 이런 기회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 실무에서는 국세청에서 이걸 모르겠냐고요. 다 알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취지에 맞지 않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부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걸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창업 좀 해라, 창업 좀 해라. 창업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잖아. 창업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창업해서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들 고용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정부는. 왜? 정부는 진짜 취직도 안 되는데 이 새로운 사업이 커가면서 젊은 사람들 취직하고 한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동력도 생기고 세금도 낼 수 있고 한 좋은 기업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는 창업 좀 하라고 어마무시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세금 100%까지 깎아줄게, 50% 깎아줄게, 뭐 너 건물 살 때도 한 75% 깎아줄게,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금적으로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대출해줄 때도 야 창업한 사람들 그것도 청년이 창업했어 엄청나게 대출도 많이 해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가업상속공제든 아니면 이런 그 부동산 증여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애한테 세금 덜 내고 증여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가 창업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엄청 좋아해요. 왜? 젊은 사람이 창업을 했으니까.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부모가 그냥 창업 지원금으로 돈을 애한테 증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금이 안 나가거나 굉장히 적어요.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표님이 애한테 야 너 창업해라 라고 하면서 5억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야 너 창업해 30억을 그냥 애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세가. 청년 창업하라고 애한테 돈을 주면 세금이 안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30억을 주잖아요. 그래봐야 한 10% 나가요. 10%. 원래는 일반적으로 저희 애한테 증여를 30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이
최소한 10%부터 50%까지 붙어요. 그냥 일반 증여로는 붙는데 창업 증여. 야, 너 창업해라고 해서 제가 증여를 해버리면 5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요. 증여세가 없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만 붙어요. 50억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5억 빼고 45억에 대해서 10%만 세금을 내고 나면 애한테 그냥 증여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요건들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들이 있어요. 부모 나이가 뭐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뭐 자녀 나이는 성인이어야 되고,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업종도 뭐 일반적인 내가 유흥업 할 거야, 저 룸사롱 차릴 테니까 부모 돈 가지고 룸사롱 차릴게요, 이런 거 정부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세금하면 안 돼요. 이런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이것도 다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정말 충분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애는 그 돈 받아가지고 좋은 부동산 사서 거기다가 공장 지어서 사업을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직원 고용도 많이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는 뭐 한 거예요? 부모한테 돈 받아서 창업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좋아하는 거다. 애는 또 뭐가 돼요? 애는 청년 창업가 기업이 된 거잖아요. 청년 창업 기업은 정부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요. 얘가 돈을 벌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 돈 받아가지고 같은 선산이 아니고 좀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좋은 상황에서 사업 시작했으면은 돈도 더 잘 벌겠네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은 금리도 막 2.4%막 2.5% 저리 대출로 막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아이가 사업만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한테 5억 증여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했어도 세금도 덜 내고 또 좋은 대출도 쓰니까 금리도 적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를 확 키워버리면 무슨 가업상속공제 하느냐고 15년 지킬 필요도 없고 주식가치 낮추느냐고 그래도 세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가치 낮추려고 난리를 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애 이름으로 좋은 사업체 나오면 애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돈 번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애는 세금도 적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도 안 나가니까 그 돈이 다 회사에 쌓이는 거고, 회사에 쌓인 돈 가지고 애가 또 좋은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또 좋은 부동산을 샀으면 좋은 부동산이니까 또 가치가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소득도 있고 자산소득도 있고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회사를 만들어서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를 꾸며 나갑시다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재무제표 봐주고, 때 되면 인증해주고, 때 되면 정책자금 받아주고, 때 되면 부동산 사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매출도 올리고 회사도 좋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컨설팅하는 게 저희 주식회사 루트세븐이 잘하는 컨설팅이니까요. 상속증여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정부에서 싫어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에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상속증여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회사도 잘 만들고 회사도 잘 키워서 좋은 부동산도 잘 사게 하고 싶다. 풀 패키지로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잘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회사 성장시키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실제로 매출 한 10억대 대표님을 컨설팅을 해서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컨설팅 했거든요. 그 회사 저희가 매각까지 시켜드렸어요. 파는 것까지. 회사 만들고 세팅한 다음에 매각까지 하는 거. 그분 회사 매각하면서 M&A로 매각하면서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신 거죠. 네. 회사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부터 같이 자문을 하고 회사를 현금 흐름이 좋게 만들고 좋은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매각까지 하는 이 경험이 있는 회사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날까지, 또는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 감사합니다.